반갑습니다. 송주준입니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보면서 이 딱 한 가지만큼은 인정하는 게 하나 있죠. 야, 내가 이재명한테 뭘 인정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,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탁월한 능력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, 그 컨텐츠 만드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보기에 기똥찬 것 같아요.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화영 씨의 진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. 뭐 어떤 드라마를 봐도 이거보다 재미난 얘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막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. 일단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화영 씨랑 이화영 씨 부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진짜 부부가 맞는지, 뭐 이화영 씨 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뭐 더 좋아하는 거 아닌지 막 별의별 얘기가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,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.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 씨의 부인을 만난 거 아니냐,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당신이 맞냐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맞으면 맞다 라고 얘기했었는데, 그게 누구였습니까? 김영진,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김영진이가 분명 친명계 대표주자로 불리는 사람은 맞죠. 그런데 그렇게 공개 질문하고 난 뒤에 4일 5일이 돼도 계속해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김영진이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어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 가족 만난 적이 없다, 장해찬 최고가 나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맞냐 안 맞냐라고 답하라고 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답변하지 않고 있었대요. 이화영 측에서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만났냐, 다른 뭐 이재명의 측근은 만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르는 사안이다,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기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, 정말 그렇게 보고 있었으면 입장을 이렇게 늦게 냈겠습니까? 뻔한 거 아니겠어요.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라도 나서가지고 일단 뭐 방어를 해보겠다, 그래가지고 지금 뭐 희생제로 지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대번에 그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? 만났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. 누가 이화영의 측근을 만났다? 박찬대가 만났다라는 겁니다. 야, 저는 진짜 이 박찬대를 보면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일단 분명히 확인은 됐습니다. 이화영 측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? 박찬대였다라는 것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. 박찬대가 먼저 만나자라고 하는 연락이 왔고,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라고 하면서 만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도 박찬대가 회유하지는 않았다,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이전 부지사의 가족,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? 아내겠죠, 그렇죠? 박찬대가 아내까지도 접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. 아니,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박찬대가 가가지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이 도와야죠,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아내까지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회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 회유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지금 정황들이, 모든 맥락들이 어떤 거예요? 회유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뭐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우리가 봤었을 때 박찬대가 저런 식으로 아내를 만나고, 아내가 뭘 했습니까? 민주당에게 탄원서 같은 거를 보냈었죠, 그렇죠? 그리고 탄원서가 공개가 되는 그 날 아내가 또 누구를 접견을 했었습니까? 이화영 씨를 접견을 했고, 아내가 그렇게 이화영 씨를 접견하고 난 뒤에 이튿날 뭐가 또 공개가 됐습니까? 이화영 씨의 옥중 편지라는 게 공개가 됐죠. 그 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마치 이화영 씨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갑자기 180도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재명이 잘못이 없습니다, 뭐 이런 식으로 또 입장에 들어가 있던 그런 또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?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상황들은 뭐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다. 박찬대가 중심이 돼서 이재명이가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면서 이화영에 대한 회유의 결과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. 한동훈 장관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. 한마디로 최악의 사법 방해 행위였다라는 것이죠.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데, 정말로 뭐 본 적이 없죠. 애당초 뭐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이재명을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 자체가 하나하나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?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미국이 됐거나 유럽이 됐거나 아프리카가 됐거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진짜 뭐 문진이가 그렇게 떠들어댔던 K 방역이다 뭐다 할 때 그 K자가 붙어도 진짜 뭐 훌륭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K
이재명인 거예요. 어디 가가지고 이런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진짜 뭐 추태 아니겠습니까? 이거 한번 보십시오. 다 같이 그냥 뭐 때로 지금 뭐 수원지검 찾아가가지고 뭐 박범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영배 진짜 뭐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간이죠. 박범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 아닙니까? 그런 인간들이 이황희가 지금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막 떼거지로 가가지고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있고요. 저게 뭐 도대체 정상인의 모습이겠습니까?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민주당은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. 그리고 이 아내라고 하는 분도 개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탄원서의 내용도 봤었을 때 약간 좀 정상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 이번에 그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김현정의 뉴스쇼 항상 발음하기 힘듭니다. 뉴스쇼. 뭐 어쨌든 거기 이제 출연해가지고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놀라운 또 고백을 했어요. 아마 제가 보기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냐? 도대체 뭐 때문에 이화영 씨가 입장을 바꾸게 됐는가에 대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이화영 씨 부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?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난 뒤에 검찰이 거기서 무슨 빼박 문건 같은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 문건을 보고 난 뒤에 이화영 씨의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이 뭐였다라는 겁니까? 이재명에게 방북을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. 이거를 지금 누가 밝히고 있습니까? 이화영 씨의 부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.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겁니다. 이화영 씨 부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지금 양심 고백을 해버린 그런 지금 꼴이 된 것이죠. 그렇죠? 이화영 씨는 분명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재판에 가가지고 뭐 탄원서가 됐거나 옥중 편지가 됐거나 다 지금 쓸데없는 얘기인 것이고 이화영 씨는 분명히 재판에 가서 뭐를 증언하려고 했다? 이 방북 사업에 대해서, 방북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누가 지금 이거를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? 이화영 씨 부인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음 같은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화영 부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? 남편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증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. 이거는 진짜 뭐 국정원의 그 문서만큼이나 빼박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화영 씨는 분명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?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걸 증언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증언으로 이제 된다면은 이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진술 자체가.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대북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. 쌍방울이 개입했다라는 거 몰랐다라고 하는 게 싹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 아니라 이화영 부인의 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구속 사유 한 가지가 더 늘게 된 것이죠.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. 이화영 씨 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얘기들이 변호인이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서 변호인을 해임시키는 거. 그거 말고는 없었는데 변호인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?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죠. 즉 이화영 씨의 변호인과 변호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이화영 씨 부인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바꿔 얘기해서 지금 이화영 씨는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법정에서 증언을 할 생각이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변호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뭐 다음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바로 또 증언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까지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구속 사유가 넘쳐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민주당의 의원들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이화영을 지금 회유하라고 하고 수원지검에 가가지고 뭐 검찰이 항의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?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다.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.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.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참으로 진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얘기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을 때 이렇게 또 새로운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게 또 정리가 되는가 싶으면 또 저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계속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지금 모양새인데 뭐 방송 프로 중에 꼬꼬무도 있지 않습니까? 꼬꼬무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재명 특집으로 하더라도 1년 내내 뭐 한 3, 4년 내내 계속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. 드디어 이재명의 대서사시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화영 씨의 부인을 통해서 민주당 개딸들과 그리고 또 친명계 그 의원들을 통해서 이재명의 모습이 정리가 되다니 참으로 이재명다운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